민지의 시점으로 바라본 연애혁명을 시간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시간순으로 바라본다면 민지의 중학교 시절로 시작하게 된다. 민지는 초등학교 때 전학을 온 한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왕자림. 이름이 좀 특이한 친구지만 외모가 굉장히 이뻐서 친해지고 싶었다. 그렇게 자림이랑 같이 초등학교 시절을 즐겁게 보냈고 중학교 역시도 같은 학교로 진학했다. 1학년 때는 같은 반이 되진 않았지만 2학년이 돼서는 운 좋게 같은 반이 되었다. 그런데 양아치처럼 보이는 한 여자애가 자림이에게 말을 거는 걸 보았다. 민지는 그 애랑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았는데 CA를 같이 듣자고 했다고 한다. 민지는 왜 굳이 친하지도 않은 자림이한테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자신이 처음에 자림이에게 다가갔을 때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왜냐하면 자림이는 이쁘니까. 어쨌든 오늘 자림이랑 시내에 있는 한 카페에 가기로 했기에 매우 설렌다. 그렇게 하교 후 자림이와 함께 카페로 왔다. 그런데 아까 학교에서 자림이에게 아는 척을 했던 양아치 여자애가 마음에 안 들었다. 왜 친하지도 않으면서 자림이한테 친한 척을 하는 건지. 민지는 자림이가 그런 친구들과 노는 게 싫었다. 아니, 뺏기는 기분이 들어 싫었다. 그래서 자림이에게 그 애랑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했다. 수업도 땡까고 담배도 피고 심지어 소문에 의하면 민정이 마이도 훔쳐갈 정도로 질이 좋은 애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하지만 자림이는 그저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말한다. 민지는 소문이 괜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고 그 여자애랑 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어쨌든 그렇게 새로 생긴 카페에서 자림이와 재밌게 놀고 헤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하루였다. 자림이와 하교를 하는데 왠지 자림이가 이상하게 주변을 살폈다. 민지는 자림이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자림이는 그에 대답해주려는 듯 해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림이 뒤에 어떤 잘생긴 남자가 보였다. 자림이가 그 남자애에게 우산을 빌려줬다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 우산을 돌려주고 바로 돌아가 버리는 저 남자. 민지는 저 남자애가 굉장히 누군지 궁금했다. 그래서 자림이에게 물어봤다. 자림이는 말한다. 사실 어제 너랑 헤어지고 나서 저 사람이 우산 속으로 들어왔고 어찌하다 보니 우산을 빌려주게 됐어. 얘기를 들어보니 딱 저 남자는 자림이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다. 자림이는 이를 부정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림이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적중했다. 다음날 이 남자가 또 학교 앞에 찾아와서 자림이와 민지에게 밥을 사줬다. 게다가 자림이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끔 중간중간에 하는 멘트가 오글거렸지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남자가 자림이에게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다. 그런데 자림이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민지는 이를 보고 생각했다. 아니, 밥도 사주고 마음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 자림이는 왜 거절하는 거지? 보는 애가 다 불편하네. 그래서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자림이와 집에 가는 길에 자림이에게 물어봤다. 대체 왜 그런 거야? 생긴 것도 괜찮고 너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 성격도 좋아 보이던데. 자림이는 이에 대답했다. 양아친 거 같아. 담배 냄새 쩔더라. 민지는 생각했다. 엥?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다음날에도 그 남자는 찾아왔다. 찾아오자마자 오글거리는 멘트를 하기 시작했다. 저것만 안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려던 찰나 자림이는 그 남자를 피하려 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림이를 뒤따라가다가 길가에서 넘어지는 걸 보았다. 민지는 넘어져서 아프겠다라며 약간 저 남자가 걱정되었다. 자림이도 걱정되었는지 다시 돌아와 그 남자가 다치진 않았는지 봐주려 한다. 그렇게 그 남자를 부축해주려는 자림이. 뒤에서 저 둘이 같이 걷는 모습을 보니 민지는 왠지 내심 잘 어울려 보여 뿌듯했다.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서 자림이에게 이야기했다. 100% 그 남자는, 아니 그 오빠는 너한테 마음이 있어 보여. 그니까 번호도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받아주는 게 어떠냐고. 하지만 자림이는 아직까지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 보였다. 양아치 같아서 싫다고 한다. 민지는 그 오빠가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림이가 약간 좀 엄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다. 그 오빠 이름이 뭐냐고. 하지만 자림이는 그 오빠의 이름조차 아직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전에 자림이한테 아는 척했던 그 양아치 여자애가 자림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자림이한테 남자 소개를 해주려는 듯 해보였다. 그런데 자림이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이를 보고 민지는 생각했다. 그 오빠 때문이구만. 그래서 자림이에게 그 오빠 때문이냐고 물어봤다. 자림이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왠지 표정을 보니 그 오빠 때문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교 시간이 되어 자림이와 지연이와 함께 하교를 하는데 또 그 남자가 찾아왔다. 지연이는 저 남자가 대체 누구길래 자림이한테 아는 척하는 거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민지는 전에 내가 말했던 자림이의 그 남자라고 말해주었다. 둘이 잘 되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기에 괜시리 자기 일 마냥 민지는 신났다. 그래서 그 둘을 위한 시간을 위해 먼저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지연이와 함께 카페로 향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민지는 너무 궁금했다. 자림이와 그 오빠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그래서 자림이에게 전화를 해보니 당구장이라고 한다. 집에 갈 때 연락하라는 자림이. 하지만 그 둘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민지는 그 말을 씹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평상시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림이 어딨냐고 말을 걸었다. 그래서 민지는 고개를 들어보니 또 다른 일진 여자애인 박하나였다. 그런데 박하나는 또 왜 자림이를 찾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쨌든 교무실에 갔다고 말해주니 갑자기 박하나가 물어본다. 자림이 금요일날 학원 가냐고. 그날은 안 가는 걸로 알기에 안 간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날 그럼 둘이 노는 거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놀 것 같다고 말해 주었더니 그럼 같이 놀자고 한다. 금요일엔 자림이와 애견 카페를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왠지 같이 놀기 싫었는데 대놓고 놀기 싫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랬다. 그래서 자림이에게 일단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다고 대충 둘러댔다. 그러자 박하나는 자기의 번호를 남기며 자림이에게 말하고 연락을 달라고 한다. 민지는 굉장히 난감했다. 시간이 지나 자림이가 왔고 자림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자림이는 그날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왜 거절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민지는 그냥 이번만 걔네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왜냐하면 박하나의 요구를 막상 거절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학교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이날 역시도 그 오빠는 자림이를 보러 학교 앞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오빠가 말한다. 친구야, 너는 남자친구 없어? 없다고 말하기도 전에 갑자기 알겠다며 자신이 소개해주겠다고 한다. 민지는 그 순간 생각이 들었다. 대체 매너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그 오빠와 자림이를 따라 노래방으로 오니 그 오빠의 친구도 같이 왔다. 게다가 노래방에서 놀고 난 후 당구장에도 같이 왔다. 그런데 놀다가 폰을 확인해보니 아까 학교에서 자림이에게 놀자고 했던 박하나한테 연락이 와 있었다. 노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금요일날 같이 놀 건지 말 건지 말해주는 걸 깜빡했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려던 찰나 갑자기 자림이 썸남이 말을 걸어온다. 쟤 어때? 민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왜 물어보는 거지 싶었다. 소개시켜준다고 한다. 아주 지멋대로 행동하는 저 오빠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뭐 나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자림이가 옆으로 왔다. 민지는 자림이한테 말했다. 금요일날 걔네랑 놀자. 너 그때 양아치 같아서 싫다며 괜찮아? 라고 묻는 자림이. 민지는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당구장을 나왔고 그 오빠는 자림이를 데리고 가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민지는 생각했다. 오, 잘하면 사귀겠네 이제. 그런데 갑자기 자림이 썸남 오빠의 친구가 핸드폰을 내밀며 번호를 달라고 한다. 민지는 그 순간 설렜다. 그렇게 같이 놀기로 한 금요일이 찾아왔다. 학교 후 박하나가 4반으로 오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 여자애들은 꽃단장 중이었고 민지도 나름 꽃단장을 했다. 그렇게 같이 그 여자애들과 시내로 나왔다. 우리끼리만 노는 거냐고 물어보니 고1 오빠들이랑도 같이 논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방으로 왔다. 그런데 막상 놀아보니 너무 정신도 없었고 자꾸 어떤 남자애들도 들락거렸다. 그런데 그 남자애들은 이상하게 자림이를 아는 듯해 보였다. 민지는 궁금했다. 아니 저 남자애들은 자림이를 어떻게 아는 거지? 페북에서 보고 저러는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림이가 더 이상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 한다. 하지만 민지는 나름 이 분위기가 새롭고 좋았다. 그래서 먼저 가겠다는 자림이를 따라가지 않고 조금만 더 놀고 가겠다고 말하며 그렇게 박하나 애와 노래방에서 계속 놀았다. 또 다른 어느 날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림이와 그 썸남 오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민지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니 딱 봐도 널 좋아하는 게 보이는데 대체 왜 안 사귀는 거냐고. 그런데 그때 오아람이 화장실로 왔다. 그리고 오아람이 물어본다. 자림아 너 남자친구 생긴 거야? 민지는 자기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람이에게 대답했다. 야야 나 남친 생겼어. 그런데 아람이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군진 모르지만 진짜 안 됐다라고 말하기에 민지는 그렇게 말하는 아람이가 내심 괘씸했다. 주말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시내 카페로 왔다. 민지는 궁금했다. 요새 우리가 너무 시간을 뺏는 거 아니야? 그 오빠 만나야 할 시간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니 지연이는 오히려 넌 대체 네 남친 왜 안 만나는 거냐고 오히려 물어본다. 민지는 그래서 대답했다. 아니 나 만나고 싶어도 이 오빠가 밤에 알바하니까 못 만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못 만나는 거야 나는. 하지만 남 걱정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지연이의 말에 팩폭을 당해버려 매우 기분이 언짢았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림이가 말한다. 사실 요새 그 오빠랑 연락 잘 안 돼. 민지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다. 엥? 왜지?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보니 지난주부터 그랬다고 한다. 아람이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상한 애인 것 같으니까 만나지 말라고 말한다. 민지는 아람이가 뭘 안다고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자 네 남친도 밤에만 연락되는 거 이상하다며 민지한테까지 만나지 말라고 하는 아람이. 민지는 그런 아람이가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지연이가 말한다. 자림아 사실 나도 들은 건데 내가 아는 백칠중애랑 만나는 사람 이름이 정우래. 민지는 그 소문이 헛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오빠는 자림이에게 너무나도 잘해줬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아람이. 왜 저렇게 자림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지 아람이랑 지연이가 그 순간 짜증이 났다. 계속해서 만나지 말라고만 하는 아람이의 얘기를 듣고 민지는 말했다. 야 네가 그렇게 그 오빠 이상하다고 말해버리면 지금 남친이랑 만나는 난 뭐가 되냐? 민지는 저렇게 말하는 아람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자림이가 그 썸남 오빠와 다시 연락이 되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지연이가 그때 말했던 그 남자는 정우가 아니고 경우라고 한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됐던 이유는 집안일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자림이. 그때 민지는 말했다. 봐봐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그 오빠
오빠가 이상한 오빠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에 더블 데이트 하자고 자리미에게 말했고 자리미도 이에 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람이는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아 보인다. 민지는 생각했다.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면서. 그리고 그날 학교 시간 역시나 그 오빠는 자리미를 찾아왔다. 그래서 그 오빠에게 바로 말했다. 오빠 이번 주말에 더블 데이트해요. 토요일 5시 이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이 오빠가 말하기에 그래서 토요일 5시에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잡았다. 그렇게 토요일이 찾아왔고 넷이서 노래방을 왔다. 그런데 민지의 남친은 민지를 오랜만에 봤는데도 민지 얼굴을 잘 쳐다보지 않았다. 민지는 괜시리 서운했다.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누군가 들어왔다. 친구처럼 보였다. 그리고 자림이랑 민지를 친구에게 소개하는 민지 남친.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야, 넌 쟤를 두고 왜 얘를 사귀냐? 민지는 그 얘기를 듣자 너무 불쾌했고 짜증이 났다. 자림이랑 비교하면 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화장을 하기로 결심을 먹었다. 더 이상 외모로 무시받고 싶지 않았고 이뻐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자림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는 속에서 괜시리 화가 났다. 그래서 말했다. 네가 뭘 알아? 그런데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다. 아, 왜 내가 지금 자림이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지? 괜시리 이상해 보일까봐 화 안 낸 척 그렇게 둘러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음악 시간에 음악실로 가고 있는데 자림이와 그 오빠가 아직도 안 사귀는 게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빨리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둘 다 마음이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자림이한테 말했다. 네가 먼저 고백해봐.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는 자림이. 꼭 남자가 먼저 고백하라는 법은 없지 않냐고 말하며 그렇게 자림이를 설득했다. 그런데 이미 그 오빠가 사귀자고 말했다고 하는 자림이. 그럼 네가 이제 대답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자림이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를 와보니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자림이가 여친 있는 남자를 꼬셨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민지는 생각했다. 진짜인 건가? 가짜인데 저런 소문이 왜 나? 민지는 그래서 자림이에게 직접 찾아가 물어봤다. 자림아, 최정우랑 사귀는 거 맞지? 언제부터 사귄 거야? 하지만 자림이는 사귄 적 없다고 말한다. 민지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다. 그럼 대체 그 소문은 뭐인 건데? 그래서 자림이에게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했다. 내가 왜 너 얘기를 다른 애들 입으로 먼저 들어야 하는 거냐고. 하지만 자림이는 말한 게 전부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보건실로 간다며 자리를 피한다. 그렇게 반을 나가는 자림이를 보며 민지는 확신했다. 맞나보네. 그 소문이 진짜 맞나봐. 1시간 후 자림이는 다시 반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잠시 후 일진 애들인 박하나의 무리가 반으로 찾아와 노승이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박하나는 말했다. 노승이, 네가 왕자림한테 최정우 오빠 소개시켜준 게 나라고 했다며? 노승이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말했다. 왕자림이 말해줬어. 너가 소개시켜준 거라고. 난 걔한테 들은 것뿐이야. 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아니, 애초에 최정우 오빠를 학원 끝나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박하나한테 소개를 받은 거였나?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노승이는 자기가 한 거짓말을 커버치려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고 그렇게 노승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나게 되었다. 당연히 자림이가 말했던 그대로 최정우랑 사귀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저렇게 욕하면서 화내는 자림이의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다. 그런 자림이를 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내가 대체 자림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게 자림이는 학교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반을 나갔다. 자림이가 반을 나가고도 민지는 생각했다. 친구라는 사람이 그저 소문만 믿고 친구를 믿어주지 못했다니. 게다가 오히려 그 얘기를 왜 소문으로 들어야 하냐며 따지기까지 했는데 민지는 자신이 자림이에게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민지에게 물어본다. 민지는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막상 소문에 휩싸여 자림이를 욕하던 그 애들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 갑자기 모두가 태세전환을 하고 있었다. 그 애들의 모습을 보니 민지는 자신도 저랬다는 사실에 너무 큰 좌절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 순간 카톡이 왔다. 남자친구의 카톡이었는데 그만 만나자는 연락이었다. 그 카톡을 보고 민지는 한층 더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민지는 자림이에게 말은커녕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죄책감을 느꼈기에 다른 친구들과 어울렸다. 옆에서 계속해서 자림이를 지켜주고 자림이 대신 화까지 내주는 아람이를 보면서도 민지는 자림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크기에 더 이상 아는 체 할 수 없었고 자림이를 위해 대신 나설 용기도 나지 않았다. 이제는 자림이와 영영 친구가 될 수 없는 거겠지. 날 용서하지 않겠지. 민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자림이에 대한 마음을 서서히 닫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무슨 연락인가 하고 봤더니 자림이었다. 잠깐 학교 뒤쪽 벤치에서 보자고 말하는 연락이었다. 그래서 자림이가 말한 그쪽으로 가보니 자림이는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레 자림이 쪽으로 다가가서 앉았지만 먼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림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민지야, 너 왜 요새 나 피해? 민지는 피하는 이유야 명확했지만 그걸 자기 입에 담기가 무서웠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림이는 이어서 말한다. 난 소문 별로 신경도 안 쓰여. 솔직히 나도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니까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이해해. 나는. 자리미의 말을 듣고 민지는 울컥한 마음이 치솟아올라 자리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 할 수 없었고 이 또한 자리미는 위로해 주었다. 그래도 자리미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그래서 물어봤다. 최정우랑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안 사귄 거야 진짜로? 어떻게 된 건데? 그러자 자리미는 모든 걸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자리미가 오히려 물어본다. 그런데 넌 최정우 친구랑 사귀는데 괜찮은 거 맞아? 민지는 대답했다. 헤어졌어. 너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냐고.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너무 자리미에게 친구로서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마치 자기가 헤어지자고 한 것 마냥 그렇게 말했다. 어쨌든 그렇게 자리미와 다시 갈등을 풀었고 예전처럼 친한 친구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 자리미의 편을 들어 노승이를 까기 시작했다. 사과를 안 하는 노승이었지만 그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아람이었지만 자리미는 신경도 쓰지 않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쨌든 그렇게 예전처럼 다시 친구들과 같이 하교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겨울쯤 되었을 때였다. 아침에 자리미가 학교를 왔기에 봤더니 자리미는 긴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 갑작스레 머리를 짧게 잘라서 내심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직도 그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나 보구나. 그런데 단 한 친구가 눈치 없게 말하길 실현당한 여주인공 마냥 대체 왜 머리를 그렇게 말도 없이 자른 거냐고. 민지는 당장 그 애의 입을 닫아버리고 싶었다. 어쨌든 그날부터인가부터 자리미는 더 이상 남자의 호의를 받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해 보였다. 그렇게 민지는 그 후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자리미네와 친하게 지냈고 민지의 중학교 시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민지는 고등학생이 된다.